아직 영어 학습의 중심을 잡지 못하거나 확실한 기준이 없는 분들은 휘둘리게 돼 있거든요. 이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내가 아직 기초 단계지만 그래도 고급 영어를 미리미리 해놓으면 나쁠 거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순서를 지키지 않는 어학 학습은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 스피킹을 잘하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될 뿐이에요. 제가 오늘 평소에도 목소리가 많이 격앙돼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 말을 곡해하지 말고 잘 좀 받아들여 주십사 이런 말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넌 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의 저자 김재우라고 합니다. 요즘 자주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제 책에서도 한 챕터를 다 할애한 영자신문이나 영어 뉴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제목이 아마 영자신문 영어 뉴스 절대로 뭐 읽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이런 좀 자극적인 그러한 타이틀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제목만 보면은 뭐 무조건 읽지 마라 듣지 마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건 아니고요. 내 영어가 아직 영자 신문을 수월하게 소화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읽는 것은 매우 독이 된다. 내 영어의 전체적인 자연스러움을 망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실사를 통해서 일종의 공부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고급 영어, 좀 약간 어드밴스 레벨의 영어를 구사하려면 어쩌면 영자 신문이나 영어 뉴스보다 더 좋은 소스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영어 선생님들도 또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고 또 많은 영어 서비스 공급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시절에 타임지라든지 이런 게 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타임 동아리도 많았고 그래서 뭐 한 타임지 한 권을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다니지 않으면은 인텔리가 아니다. 뭐 이런 좀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였는데 저는 사실 그런 타임지를 대학교 다닐 때는 읽지 않았어요. 제가 또 전공도 영어가 아니었고 영어를 그렇게 고급 잡지를 읽을 수준도 되지 않았고 다만 제 기억으로는 코리아 헤럴드 신문 정도를 친구랑 이렇게 영어 좋아하는 친구랑 스터디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한국 기자분들이 쓴 외국인 그러니까 그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영어인지 제가 전혀 분간할 수가 없는 실력이었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고 또 그때도 단어 중심으로 많이 외웠는데 영자 신문이나 영어 뉴스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아무래도 주제가 여러분 사회, 경제, 뭐 군사, 뭐 IT 이런 내용이다 보니 약간은 특수한 어휘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정책 가장 쉬운 단어부터 얘기하면 정책이라고 하면 여러분 policy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안전을 이런 확보하기 위한 뭐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measures 뭐 이런 말들도 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쉬운 축에 속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영자 신문에서 보는 걸로는 좀 쉬운 그런 보캐블러가 되겠는데 그런 것들에서부터 심지어 또 코레일들을 읽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정부 부처 이름을 외운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기억이 나요. 뭐 The Ministry of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각 우리나라의 부서 또 뭐 상원 뭐 미국의 왜 상원이 어떻다 하원이 어떻다 뭐 우리나라 국회는 The National Assembly라고 하는데 미국은 Congress라고 한다 뭐 이런 식의 단어를 익히고 오늘 나 단어 50개 외워서 뿌듯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에서부터 뉴스 영어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아주 하이 레벨의 동사들이나 때로는 수사적인 표현들 또 비유적인 표현들 이런 상당히 피규러티브하고 메타포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러한 문장들을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제 대학교 때는 그런 걸 소화할 실력이 안 됐는데 몇 번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온 그런 광고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 광고를 보는 다수의 오디언스와 잠재적 고객들은 그 현재 그들의 영어 수준이 다 다를 거라는 말이에요. 아직은 기초 회화를 좀 더 다져야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중급 초입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또 중급에서 또 한창 잘하는 레벨에 있는데 어드밴스를 목표로 하나 또 어드밴스까지는 못 가기 때문에 또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영자 신문이나 영어 뉴스를 온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레벨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중급에서도 한 중간을 넘어선 단계라야지만 이제 영자 신문을 인위적으로 어거지로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Mass testing and strict lockdowns 이 문장이 바로 요주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동사가 contai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contain. contain이라는 단어는 좋지 않은 것을 억제하다, 방지하다, 봉쇄하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뭐를 가두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컨테이너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봉쇄하거나 방지하다라는 확장적인 뜻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상에서 원어민들은 뭐 맵스 테스팅이라는 게 이제 그 검사를 되게 활발하게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많은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엄격한 락다운이 봉쇄 아니겠어요? 이동을 제한하는 거 이런 걸 락다운 가두어 버리니까 이것이 바이러스를 억제시켰던데 이 문장은 정말 일상에서 쓰면 정말 어색합니다. 어떤 누가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mass testing and strict lockdowns contain the virus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학술회의라든지 학술회의 또 YTN의 앵커분이 기사를 보도할 때 이럴 때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혹은 토플 시험이라든지 IELTS 시험의 고급 에세이 쓰기에서는 어울리지만 스피킹에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나 학습자 스스로가 혹은 자기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은 예를 들어 어떤 어학원의 선생님이 그걸 잘 분간시켜 주면서 이건 너무 문어체스러우니까 스피킹할 때는 옳지 않다 이렇게 쓰는 것이 그리고 좀 구어체 표현에 대안을 제시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이것을 해석에 그치게 되면 내가 가장 최근에 어떤 표현과 어떤 문형을 봤느냐가 내일 내 입에서 나오는 영어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문장을 많이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말로 일상에서도 이런 표현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스피킹을 위한 공부를 하는 학습자들에게는 비추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나 결국에는 they were able to stop the spread of the virus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훨씬 구어체 영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중국 정부가 they were able to stop the spread of the virus 이 정도 하면 good enough입니다. 이걸 mass testing contained the virus는 진짜 고급 영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한 단락을 제가 사실은 이걸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고 제가 즐겨 읽는 잡지에서 여러 기사를 읽었어요. 여러 기사를. 그중에 이 기사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너무 그런 표현이 많은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은 표현 방식.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 영어 학습의 중심을 잡지 못하거나 확실한 기준이 없는 분들은 휘둘리게 돼 있거든요. 이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내가 아직 기초 단계지만 그래도 고급 영어를 미리미리 해놓으면 나쁠 거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순서를 지키지 않는 어학 학습은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 스피킹을 잘하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될 뿐이에요. 이 정도의 문장은 제가 볼 때는 일상생활을 좀 브로큰 잉글리시로 표현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대화도 원어민하고 할 때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 네, 뭐 내가 아는 영어가 네이티브 다 와야 된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도 뭐 일상이건 조금 약간의 타픽을 가지고 얘기할 때 더듬더듬이라도 또 브로큰 잉글리시라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되었을 때 읽는 것이 옳습니다. 이거는 정말 경험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꼭 이 말은 저를 믿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사실은 제가 그렇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내 말이 맞다. 믿어라.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통역대학원 수많은 동기들 이런 분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야, 정말 시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영어 수업이라든지 뭐 강조하는 게 많고 이런데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때 이런 글을 많이 읽는 것은 옳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고급 영어를 매일같이 구사를 해야 된다거나 읽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회화 실력과 상관없이 업무 특성이라든지 뭐 유학 준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당장 그 니즈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IELTS 시험을 쳐야 되고
또 어려운 학술지를 읽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불가피한 측면 인정해요. 제가 오늘 평소에도 목소리가 많이 격앙돼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 말을 곡해하지 말고 잘 좀 받아들여 주십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하더라도 나의 당장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니즈에 따라서 이런 학습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꼭 기억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것을 분별을 내가 좀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읽고 해석하는 능력과 내 입에서 나오는 영어가 똑같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좀 잘 구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